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8차 트러브 TV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4차 양적 완화 골드 시대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알다시피 현재 중동, 이란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유가가 현재 폭등을 하고 있고 주식이 급격하게 현재 변동성이 큰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본격적인 양적 완화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골드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한 부분을 경제수의 트러브 TV 방송입니다. 2019년도 미국의 성장, 이 미국의 성장이 지속 가능한 성장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미국이 약간의 성장을 이뤘지만 내부적으로는 각종 감세 정책, 법인세 등등 트럼프의 정책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감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기업들의 이 창조적인 혁신을 통해서 성장은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살펴본다 그러면은 미중 간의 무역 전쟁, 환율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머징 국가들이 많은 약세로 많은 어떤 달러 강세로 자본 유입이 미국으로 들어간 바람에 현재 난 US 국가들에 대한 성장은 저조한 반면 오로지 미국만이 성장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인지 매우 이기적인 성장을 했다. 그러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미국은 홀로 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이 자산 매입을 통해 가지고 버블을 현재 형성을 하고 있고 이 주식 시장은 사상 최대의 현재 화랑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오페크 감산을 통해 가지고 이 유가 상승을 현재 작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셰일 가스 채굴 기업들이 현재 ETF 주가가 한 2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유국 중에 이 러시아, 이라크, 이란, 나이지리아 등은 이 오페크 감산에 현재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도를 한다면 올해 2020년 3월까지 170만 배럴을 현재 줄이는 거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이는 양이 현재 미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현재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현재 산유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 생산량이 약 한 110만에서 한 130만 배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산유국들이 감산된 부분이 난 비오페크 회원국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을 현재 채워지고 있지 않냐. 그래서 미국, 특히 미국 쉘 채굴 기업들이 현재 큰 이득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또 다음 기회에 제가 또 자세히 또 현재 TV 방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 부분이 매우 이기적인 성장이었다. 미국의 2019년도 재정 적자 규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현재 9,844억 정도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까지 현재 그 집계를 보면은 1조 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GDP 대비 이 재정 적자와 명목 성장률 비교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GDP 대비 현재 재정 적자는 2019년도에 마이너스 한 4.64, 연말까지 합치면 한 5% 정도. 그래서 이 현재 이 부분, 이 현재 색깔 부분이 현재 GDP 대비 재정 적자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한
거의 한 5% 정도, 5%까지 현재 그 규모가 늘어났다.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수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닷컴 버블 때가 한 6.4%, 그리고 본격적인 금융위기 때에는 한 9%, 2019년도에 5%가량의 재정적자는 거의 금융위기 수준이다. 그래서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갈수록 현재 늘어나고 있는데 2019년도가 사상 최대의 현재 1조 달러를 상회하는 규모로 현재 재정적자 규모를 현재 볼 수 있겠습니다. 재정적자에 따른 것은 또한 당연히 이자가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개월 누적 이자 지출 GDP 대비 순이자 지출 비용을 보니까 1.74%로 2002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그래프가 현재 지금 2015년도 이후에 현재 GDP 대비 순이자 지출 비용이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액으로 본다 그러면 거의 한 3,600억 불 이상 정도가 현재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부채 비율이 40%까지 늘어서 현재 104%까지 육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자 및 GDP 비율이 10% 가까이 증가하게 되면은 머지않은 시일 내에 GDP 부채 비율이 140%까지 현재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그래프를 살펴본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2019년도 같으면은 현재 거의 104% 가까이 현재 늘어난 현재 규모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많은 현재 이 부채는 무엇으로 해소할 수 있냐? 정부가 발행되는 적자, 현재 국채를 통해서 해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 국채 발행 규모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향후에는 이 추가적인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2019년 이상의 재정 지출이 또 필요합니다. 2019년도만 해도 1조 이상의 현재 적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 이상이 더 필요하다. 또한 적자 국채 발행으로 인해 시중 유동성이 미국 국채로 잠기면서 레포 시장이 크게 혼란이 왔었다. 그게 작년 9월, 10월 달이 레포 금리가 10%까지 상승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번 방송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채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패드가 초단기 유동성을 연말에 뿌려서 안정을 취하고 있지만은 2020년도에는 또 추가 감세와 경기 부양 인프라,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중동 지역 전쟁으로 재정 지출 확대로 재정 적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서 2020년도에는 크게 내다볼 수 있는 이슈가 4가지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여부, 그 다음에 레포 시장에 대한 혼란, 중동 전쟁, 이란 간에 지금 현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번째 QE 양적 완화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 유동성 해결 방안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에 적자 국채 발행으로 인해 가지고 대형 은행들이 국채를 사는 바람에 돈이 전부 다 빨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패드가 현재 유동성 고갈로 레포 시장에 관여를 해가지고 시장 개입을 본격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09년 9월에 2천억 달러, 10월에 3천억 달러, 지금은 한 5천억 달러를 초단기로 대출을 해주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이 시중에 사라진 돈, 즉 유동성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 다음 FOMC에서 크게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양적 완화 언급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 그래프는 작년 레포 시장에 대한 금리 변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통 레포 금리는 기준금리, 7일 기준금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대, 2%,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5에서 1.75 현재 레인지이기 때문에 그 2%대에서 금리가 유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8%, 10%까지 뛰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그 FOMC 최종 회의 때 2020년 정책 방향에서 기준금리는 1.5, 1.75 범위 내에서 동결을 현재 발표를 했습니다.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트럼프가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계속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변수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6월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예고한 이후에 7월부터 10월까지 3차례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 어떤 인하의 어떤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고, 또한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서 이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국채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 금리와 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국채 금리 상승은 당연히 회사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중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 네, 그런 부분들이 현재 시중의 이 유동성,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적자 국채 발행으로 빨려나간 현재 이 부정한 이 자금, 유동성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리고 시중 금리 상승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아마 본격적인 논의가 FOMC 회의에 나온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본격적인 양적 완화가 연초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할 것이다. 4차 양적 완화입니다. 이 재정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어 가지고 이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거의 금융위기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2019년도에는 무역전쟁, 환율전쟁, 오페크 감산 등을 통해 가지고 미국만의 리그, 이익 성장을 하였지만은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경기 침체, 중동 전쟁, 유가 상승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현재 재정 적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는 더 커지고 부채 비율은 더 늘어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미국의 순 이자 지출, 미국 의회 예상 추정치를 뒤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비용도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이 불안한 레포 시장에서 장기 국채를 사들이면서 또다시 대규모 양적 완화를 시행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처에서 현재 국채 GDP 대비 국채 이자 지출 비용을 현재
그 추정해 놓은 자료입니다. 2019년도 이후부터 2029년까지 현재 분석 자료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누적된 이자 지출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 예산처는 이 부분을 대수롭지 보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적자, 현재 재정 적자 플러스 국채 이자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 QE는 다시 5년 만에 컴백을 했다. 그래서 1차 양적 완화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었고 2011년도에는 유럽 재정위기 때 제일 큰 규모로 2차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소금의 양적 완화, 3차에 걸친 양적 완화가 현재 완료가 됐었고 그 이후에 2017년도부터는 양적 긴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는 현재 과거 4.5조 불에서 지금 현재 2019년 9월까지는 3.8부까지 현재 긴축이 된 상태입니다. 또한 은행지급 준비금 역시 늘어났던 자금이 2019년 말로 1.4조 불까지 크게 감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4차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시중 유동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양적 완화밖에 없다.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현재 큰 수혜는 골드다. 이 골드 시대가 본격적으로 현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패드 긴축 통화 정책 때 온스당 1200에서 1300불을 했던 것이 2019년 하반기에 3차에 걸친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1500불까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이 중동 전쟁, 향후 4차 양적 완화, 유가 상승을 통해 가지고 아마 본격적인 골드 시대에 접어들었다. 또 하나 큰 변수는 이 미국 주식 시장이 화랑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주식 시장도 급격하게 변동성을 가질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그에 따른 변수는 이 골드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이 골드에 대한 시장 변화는 제가 또 별도로 TV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살펴보신다 그러면은 이미 작년 3차에 걸친 금리 인하를 통해서 1,500불까지 현재 상승을 하였고 최근에 중동 전쟁을 통해 가지고 1,600불을 현재 저항선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보는 관점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1,800불 또 본격적인 4차 양적 완화가 논의가 될 경우에는 2,000불까지 가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향후 시장에 대한 변수는 또 추가적인 트루 TV 방송을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방송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부탁합니다.